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요즘 잘 지내시죠? 해가 세지는 것 같아요. 가을이라 그런지 해서 제가 요새 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해를 많이 쐬서 좀 피부가 망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밖에 나가실 때 해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셔야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점에 대해서 전달드리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분명한 점은 여러분이 배울 점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저 같은 사람이나 저는 이제 국제 금융 위기 오기 직전 그때쯤이에요. 제가 사실은 막 그런 걸 생각을 하고 했던 시절이 아니어서 다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제가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고 얼마 안 가서 꼬꾸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참했죠.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고 그거 그러니까 다시 올랐다고 해야 되나요? 은행 이자 낸 게 하도 많아서 다시 올라가는데 한 1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팔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내가 도망은 갈 수 있겠다고 느껴지는데 한 4년 여년 걸렸고 4년 이후엔 제가 좀 딴 걸 또 더 있었고 4년 동안 돈을 모았죠. 돈이 다 날라갔으니까. 그리고 그 물건이 상승하는데 10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렸죠.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저는 그때 많은 걸 배웠어요. 부동산 시장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알았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게 더 정확한 표현 같아요. 안다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기에 이렇게 행동한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한 거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이렇게 대응한다. 이게 제 채널이 하는 얘기잖아요. 왜냐면 세상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도 내일이 되면 틀릴 수가 있고 또 다음날엔 맞을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걸 다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신이거나 그 사람에게 돈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겠죠. 주식시장이나 선물 옵션 보세요. 그런데 지금 이런 뭔가 좋지 않은 시장이 왔을 때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공포심이에요. 두려움. 제가 이제 상승장 때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조심해야 된다. 정말 질문 많이 하셨어요. 뭐 오피스텔이나 아니면 빌라라던가 아니면 지정되기 전에 재개발 아니면 모아타운도 많이 물어보셨고 그리고 이제 아파텔 그리고 호재들 섞여 있는 지역들을 많이 물어보셨는데 이런 거 나중에 수요 빠지면 먼저 빠지고 팔리지도 않고 정말 힘들다. 그리고 분양권도 제가 분양권 질문 진짜 많이 하셨는데 이해 있잖아요. 좋긴 좋은데 왜냐면 분양권 중에 잘 된 게 정말 많거든요. 요새 새 아파트에서 헐헐 날아갔는데 잘못된 것도 많아요. 왜냐면 뭔가 이게 안 좋아지면 분위기가 손에 만질 수 없는 게 먼저 빠져요. 약간 투자자가 좋아하는 상품, 투자자가 돈을 밀어 넣었던 상품들이 더 먼저 빠져요. 재개발이나, 그러니까 입주권이나 분양권이나 이렇게 눈에 안 보이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거의 다 투자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먼저 도망을 가거든요. 그래서 전세를 놓을 수도 있고 월세를 놓을 수도 있고 실거주도 가능한 실물이 있는 부동산이 더 오래 버티는데 그 중에서도 수요가 많은 곳이 끝까지 버텨요. 그러니까 2010년도 이후로도 거의 안 떨어지고 버틴 곳들이 있어요. 서울에 마포역 인근의 아파트들 찾아보시면은 직주 근접 수요가 얼마나 많았는지 역세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기 딱 좋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들의 시세를 보면은 신고가를 쓰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안 좋아요. 뭐 거래 건수가 적건 어쨌건 간에 딱 봤을 때 그래프가 안 좋게 나오고 있고 모든 어떤 넘버링이 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번 시장에서 아셔야 되는 게 그거예요. 아, 시장이 제일 계속 좋은 게 아니구나. 변할 수도 있구나. 안 좋아질 수도 있구나. 이런 시장이 올 수도 있으니까 나는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해야겠구나.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한 지역을 보여드릴게요. 의정부역을 가보면 아무 아파트나 찍어볼게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의정부역에 GTX 호재가 있고 오른쪽에 오면 여기는 원래 주거지가 아니었거든요. 상업지구가 많고 유흥상권이랑 다 혼재돼 있어요. 아시잖아요. 의정부역. 굉장히 큰 상권이고 미군도 많았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한 블럭 더 떨어지면은 여기 신곡동이 나옵니다. 신곡동 위에 금호동이 있어요. 눌러보시면 아파트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아파트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갱노는이 시세 약간 튀어나가는 어떤 시세 거래에 대해서는 여기다 합쳐 넣어버려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 인근에 분포가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위아래로 다 분포가 돼 있어요. 나중에 실거래가를 다 찍어 보시면은 그러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정부가 제가 한 2017, 18 요때 돈이 없었으니까 요때 그러니까 2017년 내가 심지어 저는 2017년도에 이제 천안까지 다녔었잖아요. 지방을 같이 다녔단 말이에요. 투자금이 없으니까 이때 보면 의정부가 내려가요, 여러분. 안 좋잖아요.
안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시장에 진입이 이때, 이때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때 분위기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끝까지 버틴 거예요. 부동산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 거래량 보이세요? 여러분? 이 거래량 보이세요? 그러니까 부동산 안 하면 바보다, 부동산 해야 부자가 된다. 막 하다가 참다 하다 안 돼서 이제 저는 이제 새 아파트 좋다 그래서 손을 댄 건데. 뭐 비슷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제 내리막으로 쭉 내려왔죠. 그런데 시장을 떠나지 못했어요. 팔리지가 않으니까 물려있는 상태였는데 여기 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여기 참여하고 나가고 했는지 보이시잖아요. 밑에 거래량이 보이잖아요. 거래량. 회전율도 있고.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어떤 선택과 행동이 여기 다 녹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은 다 나와요. 끝났다. 이제 올라간다. 끝났다. 이제 올라간다. 기술적 반등이었네. 하다가 또 다시 올라간단 말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저도 영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2017, 2018년도부터 의정부에 적은 돈으로, 왜냐면 보시면 이게 전세가율 때문에 부동산을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여기 보면 아파트가 1억 5천짜리가 아니라 전세를 끼고 샀으면은 잘 사면 한 1,500? 여기 숫자 여기 있는 그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현금 한 1,000만 원? 사실은 경매까지 활용하면 돈이 아예 안 들어가고요. 대출까지 나왔으니까 1,000만 원, 1,500만 원으로 아파트 한 채 가져가는 건데 그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됐었죠. 근데 제가 그때 보라 그런 게 이거를 맞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맞춘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니까. 이거 맞췄으면 여러분, 이거 제가 올라가는 거 맞출 수 있으면은 맞췄다는 사람들 여기 한 100대 샀어야죠. 이 지역에.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한 사람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 지금 사람들이 힘든 걸 이해를 못 해주는 분도 계세요. 방송하는데 웃으면서 하시더라고요. 물건이 많이 없을걸요, 아마. 제 생각엔 그래요. 지금 시장이 어떻게 인상이 펴져야 다들 힘드실 텐데. 제가 누구보다 잘하는데 이걸 맞춘 게 아니라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은 수급으로 움직이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과거에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때 샀어야 되나? 이 그래프 말고 여러분. 이때 왜 올라갔는지, 이때 어떤 분위기였는지 상상을 해야 되는데 생각해보시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부동산 사장님들이랑 얘기 많이 하고 저보다 투자 오래 하신 분들 찾아다니는 이유를 알으시겠죠. 2008년도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한 분을 찾기가 되게 어렵고 2010년, 12년, 14년 이때 집을 사신 분들을 찾아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 당시의 분위기, 대출 조건, 물건의 개수, 왜 샀는지, 왜 팔았는지를 여쭤볼 수가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찾아보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때그때 물어보면서 계속 노트를 만들어서 공부를 해봤을 때 전 요때쯤에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을 한 이유가 사실은 전세가율이 제일 컸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올라갔는데 저도 이제 되게 당황스러운 게 한 요때쯤 좀 올라가기, 그러니까 여기 말고 다른 지역이었는데 거기가 폭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에 대한 인기가, 뭐 제가 인기가 많다는 건 아닌데 인기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거든요. 지금 여기를 사놓는 게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전세나 월세보다 여기는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게 마치 제가 맞춘 것처럼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돈이 없는 분들은 그쪽을 선택하는 게 맞고 더 이상 밀려나지 않는 선택은 맞았지만 보시면 또 가다가 꼬꾸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하나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어떤 선택이 맞는가? 여기선 어떤 선택이 맞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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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선 어떤 선택이 맞을지 미래를 맞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얼음 공장이 뭐라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지금 보시면 사실은 본인은 아무 부담감도 없이 여태까지 방송하시다가 지금도 그냥 분석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들은 보시면 대단하니 막 고수라고 생각하시나 본데 저는 보이거든요. 안 그럴 거예요. 이게 자산 시장에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지금 그러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지금 여러분이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약간 좌불안석하고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 시기를 겪어봤잖아요. 10년. 10년을 겪어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10년. 이렇게 보세요. 한 이때쯤까지 되는데 이만큼 걸렸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이때는 팔리지도 않았어요. 보시면은 제가 4년 얘기한 게 뭐냐면 요 정도잖아요, 여러분. 하락이 멈췄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락이 멈추고 더 이상 안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사가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돈은 날아가죠.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 상승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게 되게 힘든 시간인데
이때랑은 또 시장이 체질이 바뀌었을 거예요. 왜냐면 참여 정권이 한번 반복이 되긴 했지만 지금 시장은 참여 정권 말기랑 다르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마다 지금 시장의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 시장이 왜 이 모양인지, 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을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미디어의 흔들 요새 MBC 막 KBS, SBS 보면은 어쩔 수 없으시겠지만 유튜버들이랑 다를 게 없어요. 썸네일 엄청 자극적이고 조회수에 되게 많이 집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당연한 거겠지만 언론이란 것 자체. 근데 더 민낯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전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쪽 생태계가 그렇고 저도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이 시장에 대한 판단 없이 여러분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이 긴 시간 동안에 거시 경제학 갖다 시장을 맞춘 분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때 공부를 많이 했던 게 하우스푸어, 선머머 선배님 이분들 얘기를 많이 듣고 공부를 많이 했어요. 무슨 심정인지 모르겠는데 가뜩이나 힘든데 그냥 절망 포기하는 마음, 반성하는 마음. 아, 내가 미친 짓을 이래서 미친 짓을 했구나. 그러니까 그분들 말이 정말 무슨 교리처럼 들리더라고요, 저는. 왜냐면 잘못됐으니까. 제가 잘못됐으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걸 몰랐구나. 아이고, 내가 이걸 몰랐구나. 내가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 뭐 금리나 이런 걸 몰랐구나. 이러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버틸라고 공부한 게 아니라 어차피 이게 안 돼요, 여러분. 그냥, 그러니까 회생이나 파산을 하든지 방법이 없어요, 그거밖에. 근데 회사를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텐데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요때쯤인가? 시간이 지나면서 공부를 병행을 했는데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한 부동산 공부를 하니까 또 새로운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자와는 다르게 후자를 공부했더니 지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때는 왜, 이때는 왜, 이때는 왜. 물론 완벽하게 맞춘 사람은 없지만 지금 시장에 대해서도 저는 분석하는 저만의 그게 있거든요. 논리가. 그거에 맞춰서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누가 하는 얘기 미디어에 흔들리시면은 여러분이 결정과 행동을 할 수가 없고 보시면 이게 뜻밖이잖아요. 시장이 이렇게 확 꼬꾸라진 게. 이렇게 꼬꾸라진 거에 대해서 반응을 못해요. 예전에 저처럼.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고 샀잖아요. 남들 따라서 모르고 샀더니 꼬꾸라지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공부를 한 이후에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갔잖아요. 요때 저는 되게 침착했어요. 이렇게 내려갈 때. 되게 지루하게 내려갔었거든요. 의정부가 안 좋았었어요. 입주도 있고 이래가지고. 근데 그때는 침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접근을 할 때, 역사는 반복돼요. 옛날에도 이럴 땐 있었고, 저럴 때도 있었고, 상승할 때도 있었고, 정체될 때, 거래량이 줄었을 때, 내려갈 때도 있었고요. 막, 이게 보면 규제를 할 때도 있고, 완화를 할 때도 있고, 거시경제가 좋을 때도 있고, 금리가 오를 때 내릴 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때를 다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이게 공부가 쉽지가 않은데,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투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예요. 아니, 버티더라도 내가 왜 버티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버틸 이유가 없으면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역사의 반복 안에서 과거에 그때 그 시장이 왜 그랬는지 요소가 있거든요. 그거를 공부하시는 게 저는 부동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무턱대고 두려워하고 그러시지 말고 그 두려움을 옛날에 저처럼 활용을 해서 시장에 대해서 처음엔 저도 굉장히 자극적인 그게 맞았다 틀렸다를 떠나서 뭔가 이게 부동산 자체와 다른 것들을 가지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국제금융위기가 이때 너무 컸어요. 제 기억을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지금이랑은 달라요. 지금은 그때 강도에 제가 봤을 때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세상 끝났다 그랬거든요. 이 기업들이 안 뽑았어요, 사람을. 진짜 심각했어요, 여러분. 막 공공기관이랑 대기업에서 사람을 뽑는다 그러다 취소할 때였어요. 정말 세상이 끝나가는 그런 분위기였고 부동산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너 아예 미쳤다 그랬죠. 그리고 이때 막 이 뉴타운 같은 거 막 피주구 여러 개 사신 분들 중에 잘못되는 분도 많았고 주식도 정말 대혼돈이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쉽지 않은데 이런 역사의 흐름 안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라고는 이때 이 시장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어떤 요소가 주요 역할을 했는지 아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랑 제가 공부한 내용이랑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랑 자꾸 이런저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방송에서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제가 쭉 공부해온 거 있죠. 그거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경험을 넣어서. 그래서 다를 수는 있는데 여러분이 해야 되는 공부는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역사는 반복되고 그 안에 부동산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있고 그 요소를 기반으로 지금 시장을 읽어야 되는데 지난 역사를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시장을 바라보면 누구든 간에 50대 50이잖아요.
누군가 맞춘 것처럼 보이고 누군가 맞췄기를 원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장을 보는 요소와 그 사람의 논리가 얼마나 시장에 일치율, 싱크로율이 높은지를 보는 게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런 분만 뽑았었거든요. 그런 분만. 왜냐면 이때 폭락을 외치던 분들 얘기로 따지면 이 상승은 아예 말이 안 되거든요. 아예, 아니, 이게 이때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다 이제 하우스푸어 그런 얘기 할 때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요. 이렇게 내려가서 한 이쯤만 있어야 돼요, 이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강남 아파트가 한 5억 원 정도 해야 되거든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전에 아시겠지만 강남이 평당 1000이 적절하다고 하셨어요. 폭락론자들은. 그게 제가 지금 못 찾겠는데 데이터들이 있어요. 데이터들이. 그 팀이 데이터들이. 강남 평당 1000 그 한개설. 근데 지금 평당 1000이 아니라 여러분 1억이 넘었어요. 지금 1억 한 2천, 3천 이렇게 가는데 어쨌건 뭐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었겠지만 앞으로 이게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돈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세상이 변하니까 기회가 생기는 건데 그런 변화 안에서 과거의 데이터에 대한 나만의 기준 없이 미래를 예측하거나 심지어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기도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역사, 반복되는 역사 안에서 여러분이 가져갈 걸 너무 못 가져가고 지금 시장에서 배울 걸 못 배우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